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에서는 10,000마리에 가까운 반려동물들이 버려졌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휴가철에 유기동물이 급증하는데 버려진 동물들로 보호소는 포화 상태입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주인이 급히 떠난 듯 어지러진 집안. 침대 아래에 고양이 한 마리가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듯 울고 있습니다. 어르고 달래 간신히 잡은 고양이는 주인이 이사를 가며 집안에 두고 간 것입니다. 짐은 다 가져갈 건 가져가고 고양이만 지금 방에 남아있다고 신고 들어왔어요. 아파트 주변을 떠돌아다니던 개도 이를 본 주민이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주인에게 버림받거나 길을 잃은 동물들이 가는 곳은 광주 동물보호소. 이 철창 안에는 주인에게 버림받거나 길을 잃은 개들이 이렇게 가득 있습니다. 이렇게 낯선 사람이 다가가도 혹시나 옛 가족이 나를 다시 찾아온 게 아닐까 하며 꼬리를 치며 반깁니다. 광주 동물보호소에 있는 개와 고양이 등 동물은 모두 550여 마리. 1월부터 4월까지는 한 달 평균 200마리의 유기동물이 보호소로 들어오지만 행락철이 시작되는 5월부터 10월까지는 그 수가 2배 이상 늘어납니다. 장기간 집을 비워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그 기간 동안 반려동물을 맡기는 데는 또 비용이 들고 또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데려가서 못 찾아올 만한 곳에 다 버리고 오는 거죠. 게다가 광주의 동물보호소는 단 한 곳뿐. 매년 유기동물이 증가하는 탓에 적정 수용 수준보다 60%나 많은 동물이 보호소에 살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수가 생활하다 보니 각종 질병에도 쉽게 노출됩니다. 정신적으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 스트레스를 받으면免疫力이 떨어져서 각종 질병이 만연하게 되죠. 이 더위에는 이제 열사병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이제 각종 전염성 질환. 최근 5년간 광주와 전남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모두 33,000마리. 가족에게 버림받은 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반려동물들이 다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가족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반려동물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5년 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단속 인력이 부족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오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려견과 시민들이 도심 공원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이 공원에 있는 시민들 모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것처럼 반려동물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정한 반려동물 자진 등록 기간은 이달 말까지입니다. 다음 달부터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견주들은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신경 안 써 있는데 이제 법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이 반려동물 등록은 태어난 지 만 3개월 이상 반려견이 대상입니다. 국민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만 버려지는 동물이 늘어나자 주인을 찾기 쉽도록 해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등록은 가까운 병원에서 할 수 있고 등록증은 구청에서 발급합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내외장형 마이크로칩을 구매해야 합니다. 쌀알 크기보다 작은 내장형은 반려견의 목 뒤, 그리고 외장형은 반려견의 목줄에 부착하게 됩니다. 자진 등록 기간 종료가 가까워지면서 반려동물 등록 신청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모두 올해 초 잡은 등록 목표 수를 넘어섰고 한 달 새의 신청 수는 광주 12.5배, 전남 6.5배가 늘었습니다. 등록을 이렇게 우리 병원에 와서 하는 케이스가 우리 집에 온 것만 봤을 때 평상시에 비했을 때 약 1년분이 지난 한 달 동안에 다 된 것 같다는 느낌. 하지만 동물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각각 1명씩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 등록 업무가 지연되고 있고 자진 등록 기간이 끝난 뒤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도 힘든 형편입니다. 행정과 인력은 지금 5년째 제자리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단속하고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죠. 광주시는 동물 보호 전담 인력을 3명으로 늘려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 1명씩 담당, 우리 시도 1명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동물 보호만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방역이라든가 또 축산물 유생 업무, 다른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양봉 업무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이제 같이 보기 때문에
매해 늘어나고 있는 유기동물들을 줄이고자 시작된 반려동물 등록제도. 시민들의 참여는 늘고 있지만 제도 시행 전부터 인력 부족 때문에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폭염특보가 오늘로 12일째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무더위가 이어진다는데 언제쯤 폭염이 누그러질지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망해드립니다. 절기 입추가 하루 지난 오늘도 더위의 기세는 여전했습니다. 구름이 많이 끼면서 강한 햇볕은 덜했지만 기온과 습도가 모두 높게 오르면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더위를 피해 산간 계곡을 찾은 시민들은 시원한 그늘과 물줄기 옆에서 폭염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랩니다. 집에 있을 때는 더워서 숨도 못 쉬거든요. 이렇게 좋은 데 오니까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아주 에어컨 밑에 있어도 막 너무 몸도 안 좋고 습도가 많이 갖고 여기 나온 게 좋았어요. 절기상 말복인 일요일까지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폭염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에서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의 열기가 밤 사이에도 이어지는 열대야도 나타나겠습니다. 특보가 주말까지 계속될 경우 전남 지역의 폭염특보는 2주 연속 확대 강화되며 이어지는 셈입니다. 한편 제9호 태풍 렉기마와 제10호 태풍 크로사가 북상 중입니다. 이동 경로는 아직도 유동적인 상태지만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는 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태풍에 동반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다음 주 월요일 한 차례 비가 쏟아지겠고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월요일을 기점으로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30도를 웃돌면서 덥긴 하겠지만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는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싱싱한 산지 먹거리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로컬푸드 매장이 요즘 인기가 높은데요. 단순히 먹거리만 판매하던 로컬푸드 매장이 도심권에서는 금융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복합 점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잘 포장된 고추와 각종 야채가 소비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 나주시 삼포면 지역의 시설하우스에서 생산된 야채로 재배자의 이력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상태가 싱싱하고 좋은 것 같아요. 직접 나오니까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로컬 푸드에 참여하는 200여 농가는 소비자와 직접 연결되는 단순화된 유통 구조로 판로 걱정을 덜었습니다. 직접 이제 이렇게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 농가들이 저희를 알아서 이제 또 직접 전화를 해서 물건이 맛있더라, 좋더라, 그런 면에 참 좋더라고요. 싱싱함과 저렴함을 무기로 로컬 푸드 매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첫 선을 보인 지 6년 만에 매장은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만 30곳을 넘어섰고 연 매출도 8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농가 지도를 통한 지속적인 품질 관리와 최대 12억 원까지 지원하는 전라남도의 정책도 로컬 푸드 매장의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또 도심권에 들어서는 로컬 푸드 매장은 단순한 판매 기능에서 벗어나 금융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복합 점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출하할 때는 정확하게 그 약자를 지켜서 출하하게끔 지도 개봉하고 있고요. 그래야만이 우리 또 소비자하고 신뢰성을 쌓을 수 있고. 유통 혁신을 통해 성공을 거두고 있는 로컬 푸드 매장. 금융 서비스까지 품에 안으면서 무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광양시 옥룡면 옥룡계곡에서 17살 A군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A군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 5명과 함께 계곡으로 놀러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군의 친구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빛원전 1호기에서 발생한 열출력 급증 사고의 원인이 인재로 최종 결론난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CCTV 설치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인적 오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빛 1호기부터 주 제어실에 CCTV를 설치하고 무면허자가 제어봉을 조작할 수 없도록
원자력 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자로의 열출력이 5%를 초과할 때 자동 정지하도록 설비를 개선하고 원전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내년까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생명운동 농민단체 한살림 생산자연합회가 한빛원전의 즉각적인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한살림 생산자연합회는 회원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영광 한빛원자력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대 크기 1m 50cm의 공극이 발견되고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한빛원전을 즉각 폐쇄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중단할 것을 함께 촉구했습니다. 담양경찰서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전남 모 조합장 65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직전 조합원 3명에게 수백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돈을 건넨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내용과 조합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전이사회가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안을 의결함에 따라 한전공대 설립입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